준비한 제목은 대통령 왜 그래? 조문 취소, 우리는 이걸 외교 참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보면서 좀 되묻고 싶더라고요. 이번 장례식이야말로 사실 팬데믹 이후에 3년 만에 각국 정상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장소고 이른바 조문외교라고 하는 장인데 대통령실이 좀 이걸 오히려 정치적으로 잘 이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혼자 일정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느 상황이나 사실 국내에서 하는 행사든 국외에서 하는 행사든 조문이든 뭐든 언제나 돌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얼마나 그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자라는 그 시나리오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브리핑을 보면 이 해명들이 약간 급조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번 외교 일정을 영국 측과 조율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무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했냐 이 미숙함과 이 아마추어스러움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런던에 오후에 도착해도 조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출국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 조문이 취소된 거는 좀 사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그리고 해요. 하나 더는 이 적절한 보좌를 얘기하면서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영국 대사가 공석이 지금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건 전 주 영국 한국 대사가 5월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 뒤에 영국 대사가 계속해서 공석인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이런 점에서 사실 외교 공백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전 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 공석인 자리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만 해도 여태까지 한 번도 또 임명된 적 없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부처에도 실무 공무원들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말고도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계신데 부처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 1급 고위직들이 사실 많이 공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급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져주는 일이고 일의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결단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처에서도 그렇게 공석이 많다 보면 부처의 일도 과연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나갈 때마다 의전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도 참 이게 대통령실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참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설령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한들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 아니면 영국 측과 사전에 이미 조율을 해서 추후에 참가하기로 했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픔을 악용한다기보다는 저는 본인들의 그런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하지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지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시고 나면 대통령께서 그런 안 좋은 악영향은 또 온전히 다 받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모분들께서 좀 더 경각심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인 안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신인 안해주고 만지면 쪽팔려서 정치 왜 그래? 구독! 이 국빈을 위한 숙소 그리고 만찬장 역할을 하는 영빈관 신축 논란도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영빈관 신축 예산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뭐 어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국무총리도 그렇고 수석들도 그렇고 이 만찬장 그러니까 영빈관 예산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됐는데 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을 만드실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신지 모르는 게 많으시지. 네. 첫 번째로 국무총리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게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이 이제 확정될 때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넘어와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것인데 사실 국무총리가 이 큰 예산을 몰랐다? 뭐 이것이 뭐 대통령실 내부에 배정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수석들도 몰랐고 국무총리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발언이었나 싶고요. 근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게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면 이 큰 사안까지도 다들 몰랐다고 하시는 것인가. 대체 대통령실 안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체들이 누구인가. 라는 이 탐정 같은 이 추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녹취록이 불거지는 등 그쵸. 불필요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800억이 넘는 예산이 쓰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쨌든 목적이 영빈관을 새로 만든다라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800억이라는 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설명하고 포장할 거냐의 역할도 사실 대통령실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빈관을 이렇게 돈 들여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 우리의 국익과 국격과 연결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전 작업과 고민이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 아무런 필터링 없이 사실 아무런 수석들도 의견을 제대로 개진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 하나 말렸겠죠. 네, 수석들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소 그러면은 기습적으로 공개가 됐다는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영빈관 신축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면 용산으로 이전을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도 참 저는 잡지 못했고 정무 감각 없이 자꾸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들이나 이렇게 800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일을 이렇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주의한 것 같고 이미 그리고 대통령께서 철회 지시까지 했는데 왜 우리 당에서 자꾸 이 논쟁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말에 뭐 불복하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께서 지금 철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어젠다를 가지고 우리 여당에서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루 만에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철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저는 좀 문제적이라고 좀 보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영빈관이 국가적 품격, 뭐 외교 인프라, 경호 문제, 예산 적정성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서 좀 엄호에 나선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좀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나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좀 예정된 논란이 아니었나라는. 496억이라고 처음엔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게 드러난 거죠. 결국 이거는 다시 청와대에서 그럼 용산으로 왜 이전했느냐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이걸 공개하자고 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정말 공개보다는 잘못된 예산안 자체가 이제 국회로 정말 넘어오면서 결정이었죠. 넘어오면서 된 건데 이 예산을 누가 끼워 넣었느냐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미스테리한 일인 거죠. 누군가는 당연히. 알고 모르는 척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석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받지 못한 분이 계시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차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이 정도면 거의 세금 도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둑질하려다 걸리니까 갑자기 안 할게 하고 다 놓고 도망가는 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쓰는 거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물가 높고 금리 높아지고 국민들 어려워하시는 이 시기에 영빈관을 짓겠다고 하면 솔직히 반응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정도로 들켰고 이것을 꼭 지어야겠다. 그 필요성이 진짜로 내부에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하루 만에 뭐 뒤집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그 내부에 그런 명분이 충분했다. 그 논리가 충분했다라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설득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영빈관을 새로 짓는 것이 얼마나 준비 없이 일어난 일이었느냐. 결국에는 무리하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문제점에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이 논란이 나왔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이 태양광 사업 전수조사 지시하면서 멋대로 세금 쓰는 자들을 엄단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한쪽에서는 영빈관 신축에 대한 이제 어떤 예산 논란이 나타나는 게 뭔가 이것도 세금인데 이게 본인
쓰는 것들은 뭔가 프리패스되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안 보면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돼 있는 것도 저는 약간 황당했거든요. 그럼 나도 들어가서 영빈관 들어가서 뭐 자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애초에 이거는 논란을 만들려고 던진 어젠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서 뭐 참모는 사퇴할 자유도 없는 게 아니라요. 일을 제대로 못하시면 물러나시는 게 참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참모들이 몰랐다고 하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계속해서 소환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명이 또 안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때문에 이 논란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것도 해석이 안 되고 있고 뭐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약간 의심하는 또 이런 부분은 또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론 좀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늘 마지막에 하는 거 이제 부끄럽지 않고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죠.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정치 왜 그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예, 박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희로입니다. 예, 예. 저희 방송하는 거 좀 어떻게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 제가 유튜브까지 언제 따봐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예. 근데 어떻게 예, 좀 예. 출연을 좀 결심하셨는지. 아니, 이수기 사장이 압력을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오시는 걸로 들었는데 한번 봅시다. 예, 이제 보고. 예. 아니 일단 코너명을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건 좀 마음에 드세요? 아, 뭐 좋습니다. 예. 시사의 흐름을 잘 보고 국민이 바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 개인적으로는 우매할 수 있지만은 집단 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바라는 바를 얘기해줘야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안 바라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맨 먼저 방송하는 게 언제죠?